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은행 업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영입니다. 최근 들어서 은행주에 대해서 문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반등 폭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미진했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겠지만 향후에 이제 은행주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은행주가 현안 처한 주변 상황은 사실 업황적으로는 만만치 않은데 이 은행이 이제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결국은 이제 저평가 매력하고 배당 두 가지 가장 큰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는 있으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진 않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인하고 가야 할 것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이제 주변 상황들을 살펴보시면요. 이제 상세한 부분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주는 2020년 들어서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모든 종목들이 빠질 때 이제 다 같이 빠졌는데요. 이 코스피는 2020년 들어서 7.6% 하락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반면 은행업 지수는 30% 이제 하락을 하면서 상대 주가가 크게 부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점 대비 상승률로 비교를 해봐도 은행주가 다른 시장의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상승률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저점 대비 4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은행업 지수는 이제 30% 정도 반등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은행주가 코스피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으나 그 상승률이 좀 미진했던 이유는 뭐 가장 큰 거는 사실 이제 은행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시중금리 하락에 의한 NIM 훼손 우려 이게 이제 먼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출은 이제 많이 늘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출이 많이 늘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부실자산 확대 우려가 여전히 이제 상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거를 이제 두 개를 공통적으로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더욱 부각된 은행의 공공적 성격인데 이게 이제 뒷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부의 이제 유동성 공급 창구로 시중은행들이 활용이 되다 보니 이 부실자산 확대 우려나 NIM 훼손 우려가 결국은 이제 현실화돼서 은행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의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은행주에 대한 주가 하락의 어떤 요인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이제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언택트 산업에 대해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은행은 기본적으로 지점과 직원 수가 많은 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언택트 산업에서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따른 고객 이탈 우려 이런 잠재적인 구조적인 문제까지 이 우려로 작용을 하면서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월간 코스피에 대비해서 은행업 지수의 월간 상대 수익률이 이제 큰 폭으로 부진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은행별 차별화는 사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이 좀 이익 지표가 부진할 때는 신한지주나 KB금융 같이 이제 비은행 자회사의 구조적인 이 밸런스가 잘 맞은 은행들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괜찮고 은행주가 반등 국면에서는 이제 하나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처럼 상대적으로 레버리지가 큰 은행이 이 성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장에서는 이 은행별 주가 차별화가 거의 없었어요. 시중은행 모두 다 이제 다 같이 이 30-40% 하락을 했고요. 보시면 이 4대 지주가 거의 대부분 하락률이 이제 비슷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요. 반면 이제 지방은행이 조금 더 부진했는데 지방은행은 이제 주가도 안 좋았지만 이 디스카운트까지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하락장에서의 특징은 은행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 다 빠지고 모두 다 덜 올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하지만 이제 그 하반기에 은행의 펀더멘탈을 보면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대출 성장, NIM, 대손 비용,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먼저 NI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중 금리가 급격히 낮아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NIM 그 둔화는 사실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시중 금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인데, 지난주에 있었던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인하가 되면서 기준금리가 50bp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은행들이 NIM을 확대시킬 만한 상황은 사실 당분간은 좀 쉽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IM 하락은 적어도 이제 3분기까지는 이어질 거고 4분기에도 크게 개선되긴 한계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5월 말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은 올해 4분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저점을 확인하는 이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NIM은 분기당 이제 3에서 5bp 정도 계단식으로 하락을 할 거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은행들이 저원가성 예금이 늘어나고 있고 절대적인 금리 레벨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NIM의 속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다만 분기당 3에서 5bp 정도의 NIM 하락폭은 우리가 좀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대출 부분입니다. 이 올해 원화대출금 성장률을 제가 이제 6.6%로 찍어놨고요. 이 6.6%면 그림에서 잠깐 보시다시피 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어떤 이제 자연적인 성장세를 이뤘다면 올해는 이제 대출 성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장 큰 원인은 산업대출입니다. 그 은행이 과거에 한 3, 4년, 5, 6년, 뭐 2011년, 12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가계대출, 주담대랑 소호대출 위주로 은행의 자산 성장을 달성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대출에 대한 확대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뭐 예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미 이 정부 주도의 유동성 공급이 시중은행들의 창구로 활용을 하면서 기업 대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과거에 있었던 그 불과 이제 한 1, 2년 전에 있었던 소호 대출이 순수 이제 중소기업 대출 및 영세상공업자들에게 이제 대출이 활성화가 되는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의 위기 때랑은 다른 점은 대기업이 사실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상황들은 지금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위기는 지난 것 같고요.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이미 이제 현금성 자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대출 이외에 뭐 사채나 자본성 조달들을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자본들을 축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 대출, 은행권으로부터의 기업 대출이 대기업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변수는 자산 건전성인데, 결국은 이제 대손 비용으로 귀결이 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뭐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양호하게 잘 나왔어요. 그 1분기 실적 코멘트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자산 건전성에 반영이 되는 시기는 2분기부터, 지금부터 실적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본질적으로 이제 부실 자산이 연체율이 늘어나는 구간은 하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은행의 어떤 실적이나 이익 체력에 대해서 어떤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은행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그 은행 업종 내에서 이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이제 계속 해왔고요. 이 대출이 늘어나면서 모수가 확대되는 효과, 그리고 유동성 패키지 중에 60%가 보증대출 비중이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급격하게 대손 비용이 확대되는 그림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은행이 지금은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는 구간이에요. 이렇다는 얘기는 은행이 어떤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정부의 유동성 확대에 대한 어떤 창구로 활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정부 주도의 그 기준금리 하락에 의해서 어떤 이익 지표가 둔화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은행의 공공적 성격이 강조가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금융지원 프로그램 한 26.4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1차 프로그램이 16조 원이었고 2차가 10조 원이었는데 6개 시중은행 창구로 이제 각각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창구로 나가는 자금이 약 한 5조 원, 15에서 16조 원 사이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은행이 주도적으로 어떤 대출 성장을 하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합을 해서 2020년도 하반기에 은행의 이익 추정치를 계산을 해보면 올해 ROE는 7.8%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작년도 2019년도 대비해서 한 1.1%포인트 정도는 이제 하락을 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대손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지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자 이익은 이제 대출 성장은 좋을 텐데 이 NIM 하락으로 크게 개선되기엔 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이 수수료 이익은 비대면 거래 확대, 뭐 사모펀드 최근에 있었던 불안전 판매 논란 등 이런 요인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관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손 비용입니다. 실적 우려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은 지금은 우려는 굉장히 크지만 실적은 예상보다는 좀 아주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걸 조합을 하면 올해 은행들 목표 PBR 0.45배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 자료를 통해서요. 이론적인 수치지만 목표 PBR 0.45배는 현재 PBR 0.3배 대비해서 한 50% 넘는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뭐 밸류에이션은 이 본문 내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은행별 차별화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픽 의견을 제시하는 우리금융지주랑 KB금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이 가장 싸다는 점이 긍정적일 것 같고요. 이 이익 방어에 대해서 뭐 시중 4대 은행들이 모두 그렇긴 하지만 모두 이제 방어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디스카운트 요인, 최근에 이제 주가가 작년 말부터 더 많이 하락을 했었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DLF 사태에서 촉발된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가 소진이 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 금융지주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비은행 자회사로 인해서 이익 안정성이 가장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다른 타사 대비해서 더 양호한 자본 적정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M&A나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고, 지금 은행주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우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미진하게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시각을 좀 길게 놓고 보면 걱정할 게 전혀 없는 주가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계속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은행들이 주가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것 같고요. 주가 자체의 매력으로 놓고 보면 다른 이제 성장성이 높은 업종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낮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스몰캡 종목 비롯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